안녕하세요. 대전 강남 한의원 한의사 한의학 박사 이강환입니다. 오늘은 혀 클리너와 혀 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환자분은 갑자기 혀에 백태가 많이 생겨서 혀 클리너로 백태를 긁어내셨다고 합니다. 그런데 혀 클리너를 사용하니 혀 가운데가 아프셨다고 해요. 그래서 한두 번 하시다가 안 하셨는데 그 후로도 계속 혀가 아프고 혀가 화끈거리셨다고 합니다. 인터넷에 보면 혀에 백태가 생기면 혀 클리너로 혀의 백태를 벗겨내라고 하는데요. 너무 열심히 닦아내면 혀를 너무 자극해서 탈이 생기고요. 닦아내도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혀 클리너로 혀를 닦다가 혀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거나 혀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럴 때는 즉시 혀 클리너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. 일단 사용 중지를 하고 출혈이나 혀 통증이 회복되는가를 지켜봐야 하는데요. 출혈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혀 통증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대부분 구강자결감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. 혀 클리너 사용이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촉발 요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. 혀를 직접 자극하는 혀 클리너뿐만 아니라 치아를 자극하는 치과 치료도 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혀가 아픈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을 보면 스케일링이나 보철 치료,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를 받고 나서 혀가 아프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. 혀 클리너의 잘못된 사용도 충분히 혀 통증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어떤 계기로 혀 통증이 시작되었던 간에 일단 혀가 아프기 시작했다면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. 정말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맞다면 먹자마자 안 아파지는 진통제가 전혀 없습니다. 약효가 센 진통제 그 어떤 것을 먹어도 즉시 혀가 안 아파지는 약은 없습니다. 그래서 구강자결감 증후군 판정을 받으셨다면 기본부터 차근차근 내 몸의 건강을 끌어올려서 혀 통증을 치료해야 합니다. 한의학에서는 설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데요. 같은 혀 통증, 구강자결감 증후군 병명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분마다 혀의 상태도 다 다르고 진맥 상태, 체질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 딱 맞는 맞춤 처방을 해야 합니다. 다시 이 혀 사진을 자세히 보면 혀 가운데 부분은 백태가 두껍고 또 백태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태가 있고요. 혀 가장자리와 혀 끝은 굉장히 붉으면서 울퉁불퉁 이빨 자국이 찍혀 있습니다. 백태의 상태를 보면 이분이 중초 소화기가 좋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고요. 혀 가장자리와 혀 끝을 보면 간과 심장에 열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당연히 잠은 잘 주무시는지,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진 않는지 추가 질문을 해봐야겠죠. 저는 이 환자분이 그때 혀 클리너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혀 통증이 생겼을 거라고 예상합니다.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겠죠. 혀 클리너를 사용할 때는 아주 살살 해주시는 게 좋고요. 혹시라도 혀 클리너를 하시고 나서 피가 나시거나 혀 통증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회복되는지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